자동차 공장에서 기계가 멈춘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서는 순간 막대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죠. 이것은 제조업계의 절대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여기 멀쩡히 돌아가는 공장을 일부러 멈춰 세워서 세계 1위가 된 아주 이상한 기업이 있습니다. 1950년대 미국의 포드가 하루에 자동차 8,000대를 찍어내며 도로를 지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다 건너 일본의 한 시골 마을에는 하루에 고작 자동차 40대를 겨우 만드는 그야말로 구멍가게 수준의 회사가 있었죠. 자본도 없고 기술도 없고 심지어 제대로 된 기계조차 없었던 이 회사. 도대체 어떻게 콧대 높은 미국의 거인들을 쓰러뜨렸을까요? 시장 점유율 0.1%.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회사는 반세기 만에 GM과 포드를 제치고 왕좌에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도 전 세계 자동차 판매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죠. 단순한 운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반란이었습니다. 그 비결은 남들이 더 많이, 더 빠르게를 외칠 때 오히려 더 적게, 더 천천히를 외친 일명 청개구리 전략에 있었습니다. 바로 전 세계 경영학 교과서를 다시 쓰게 만든 린 생산 방식입니다. 나무망치로 차체를 두드리던 초창기의 처절한 실패부터 회사를 문 닫게 할 뻔했던 사상 최악의 리콜 사태, 그리고 보란듯이 성공한 화려한 부활까지. 도요타의 역사는 그야말로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도요타가 어떻게 전 세계 도로를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소름돋는 경영의 비밀을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한번 꾹 눌러주세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1930년대 일본을 보시죠. 도요타의 시작은 그야말로 맨 땅의 헤딩이었습니다. 창업자 도요다 기이치로는 아버지의 방직 공장 한 구석 먼지 쌓인 창고에서 자동차의 꿈을 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프레스 기계 하나 살 돈이 없어서 노동자들이 나무로 깎은 틀 위에 철판을 대고 하루 종일 망치로 두드려 차체를 만들었습니다. 탕, 탕, 탕. 공장에는 기계 소리 대신 망치질 소리만 가득했죠. 그렇게 피땀 흘려 만든 초기 트럭들은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길을 가다 퍼지기 일쑤였고 부품은 맞지 않아 덜그럭거렸습니다. 기이치로 사장은 고장난 트럭의 짐을 다른 차로 옮겨 싣는 고객 옆에서 허리를 굽혀 사과해야만 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장이 날 걸 알면서도 우리 차를 사준 고객이다. 그들을 위해 목숨을 걸고 고쳐라. 이것이 바로 도요타 정신의 시작이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패망한 일본의 상황은 더 처참했습니다. 1950년 도요다 에이지가 미국의 포드 공장을 방문했을 때 그는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압도적인 격차 그 자체였습니다. 포드의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는 쉴 새 없이 돌아가며 하루에 8,000대의 자동차를 쏟아내고 있었는데 도요타는 고작 하루 40대를 만들고 있었으니까요. 무려 200배의 차이. 미국은 막대한 자본과 설비로 밀어붙이는 대량 생산, 즉 포디즘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돈도 기술도 없는 도요타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듯 이 방식을 흉내냈다가는 가랑이가 찢어지는 게 아니라 회사가 공중분해될 게 뻔했죠. 살아남기 위해서는 미국과는 완전히 다른 길, 정반대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도요타 생산 방식의 아버지라 불리는 오노 다이이치는 아주 엉뚱한 곳에서 해답을 찾습니다. 바로 미국의 슈퍼마켓이었습니다. 그는 고객들이 진열대에서 물건을 가져가면 점원이 딱 그 빈자리만큼만 물건을 채워 넣는 모습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만 가져간다. 여기서 탄생한 것이 바로 그 유명한 저스트 인 타임, 적기 공급 생산 방식입니다. 미국 공장들은 거대한 창고에 부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물건을 찍어내는 밀어내기 방식을 썼습니다. 하지만 도요타는 반대였습니다.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 만드는 당기기 방식을 택했죠. 재고는 곧 낭비다. 창고에 쌓인 부품은 다 썩어가는 돈이다.
이런 철학으로 도요타는 공장의 군사를 뼈만 남기고 완벽하게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핵심은 지독하, 한자로 사람인, 변이 붙은 자동화였습니다. 당시 포드의 공장은 불량이 발생해도 컨베이어 벨트를 절대 멈추지 않았습니다. 라인을 세우는 시간 자체가 돈이었으니까요. 불량품은 나중에 한꺼번에 고치면 된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도요타는 미친 짓이라 불릴 만한 결정을 내립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 즉시 줄을 당겨 라인 전체를 멈춰라. 이것이 안돈 시스템입니다. 작업자가 줄을 당겨 공장이 멈추면 모든 관리자가 달려와 그 자리에서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당장은 손해 같아 보였죠. 하지만 불량의 원인을 뿌리 뽑고 다시 가동하니 최종 결과물의 품질은 완벽에 가까워졌습니다. 빨리 만드는 것보다 제대로 만드는 것. 이 지독한 고집이 도요타를 품질의 대명사로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기회는 위기와 함께 찾아왔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터지자 기름값이 미친 듯이 치솟았습니다. 미국인들은 기름을 퍼먹는 거대한 자국 차를 외면하고 작고 연비 좋고 고장 안 나는 도요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항구에는 도요타 자동차가 내리기 무섭게 팔려나갔습니다. 당황한 GM은 도요타의 방식을 배우겠다며 합작 회사까지 세웠지만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기계와 로봇은 베낄 수 있어도 문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해결하는 도요타 특유의 조직 문화는 베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요타는 2008년 그 거대했던 GM을 누르고 세계 최대 자동차 제조사로 등극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겁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도요타에게도 오만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했습니다. 세계 1위가 되겠다는 목표에 취해 무리하게 생산량을 늘린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품질보다 양을 좁기 시작하자 곧바로 대형 사고가 터집니다. 2009년 전 세계를 공포에 몰아넣은 가속 페달 결함 사건입니다. 브레이크가 안 들어요. 차가 멈추지 않아요. 다급한 구조 요청이 빗발쳤습니다. 도요타는 무려 10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해야 했습니다. 이는 도요타가 한 해 동안 파는 차보다 더 많은 숫자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올린 품질의 도요타라는 신화가 하루아침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창업 가문의 3세 도요다 아키오 사장은 미국 의회 청문회장에 불려가 혹독한 질타를 받고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 눈물은 패배의 눈물이 아닌 부활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신가리라 칭했습니다. 신가리는 전쟁에서 퇴각할 때 가장 뒤에 남아 아군을 지키며 싸우는 장수를 뜻합니다.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 도요타는 화려한 확장 계획을 전면 취소하고 다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를 5번 반복하며 문제의 본질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처절한 노력 끝에 리콜 사태 3년 만에 도요타는 다시 세계 1위 자리를 탈환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도요타는 어떤 모습일까요? 2025년 회계연도 기준 매출만 약 4,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수백조 원에 달합니다. 100년 전 아버지의 공장 한 구석에서 나무 망치로 철판을 두드리던 그 회사가 이제는 폭스바겐, 현대차그룹과 경쟁하며 거대한 제국을 이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도요타의 로고 안에 알파벳이 O, Y, O, T, A가 모두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로고 하나에도 이런 디테일을 숨겨놓는 치밀함. 이것이 바로 도요타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단어일 겁니다. 최근 도요타는 전기차 시대에 뒤처졌다. 혁신이 없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테슬라가 질주할 때 도요타는 여전히 하이브리드를 놓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도요타는 멀티 패스웨이, 즉 다양한 선택지를 두는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전기차 열풍이 주춤하고 충전 문제로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이 도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은 날개 돋친 듯 팔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모두 예스라고 할 때 노를 외치는 그들의 청개구리 기질이 이번에도 시장의 판도를 정확히 꿰뚫어 본 셈입니다. 물론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는 법입니다.
최근 자회사 다이아스의 품질 인증 부정 사태와 하청업체에 대한 논란은 품질 경영을 외치던 도요타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취해 2009년의 악몽을 잊은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거인이 된 도요타가 가장 경계해야 할 적은 경쟁사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도요타는 천재들의 집단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나아지기 위해 끈질기게 개선하고 때로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용기를 가진 지독한 노력파에 가깝습니다. 사람의 진보 없이 기술의 진보는 없다. 100년 기업 도요타가 숱한 위기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은 진짜 비결은 화려한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과 변하지 않는 철학에 있었습니다. 포디즘을 이긴 린 생산 방식, 그리고 전기차 올인 대신 선택한 하이브리드의 역습. 도요타가 보여줄 다음 청개구리 전략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흥미로운 기업의 비밀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